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약 한 일주일 만에 영화 리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어디 갔었느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잠깐 떠나 있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네요. 자, 마침 오늘 본 영화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 보기 힘든 영화입니다. 아서라는 영화인데요. 일단은 지금 국내 스크린 점유율이 뭐 롯데시네마 독점으로만 한 100개 스크린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상영 회차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화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주 뭐 걸작이다, 마스터피스다 이건 아닌데 되게 고전적으로 좀 뻔하지만 되게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주 이렇게 8, 90, 올드한 건 아닌데 하여튼 스포츠 영화이면서 동시에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또 휴머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지금 여기 카피가 뜬 것처럼 실화입니다. 실화에서 출발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나이가 좀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은 이 좀 실화 배경의 영화들을 좀 봐주시면 일단 본전 이상을 건지기가 쉬운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하는 영화고 또 만듦새도 괜찮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도 탄탄하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어도 영화가 볼만합니다. 왜 볼만한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죠. 이 영화 지금 왼쪽에 지금 영화 투샷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샷은 나중에 영화가 맨 엔드 크레딧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나와요. 이게 실제 주인공이에요.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강아지 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 마크 왈버그가 이제 주연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속의 스틸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죠. 약간 좀 영화 속 아서가 영화 속 강아지 견공인 아서가 조금 좀 이상하게 찍혔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는 이제 두 가지 축입니다. 주인공 아서라고 하는 개하고 이 레이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국내에서는 이런 레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드벤처 레이싱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아주 극단적인 지구력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 이렇게 코스별로 이게 하루 경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다카르 랠리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몇 번 며칠 뭐 르망 레이스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이제 몇 번 며칠 운전하는 것처럼 이것도 최대 한 성적을 내는 건 4.5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이 지금 700km 정도 되는 코스거든요. 700km 정도. 요거 이제 마일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2014년도 어드벤처 레이싱 월드 챔피언십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패들링은 이렇게 카약이죠. 트레킹, 그다음에 마운틴 바이크, 마운틴 바이크, 그다음에 여기 또 패들링 나오고요. 트레킹, 마운틴 바이크, 클라이밍, 그다음에 마운틴 바이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험난한 스포츠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지금 올해 에콰도르에서 대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영화가 실제로는 이 영화 촬영된 거는 도미니카에서 촬영이 됐는데 실제 실화가 있었던 2014년도 대회는 에콰도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콰도르에서 올해 대회가 열리는데 이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익스페디션 전문가 코스하고 모험가 코스 이렇게 있어서 요것은 이제 딱 절반 모험가 코스는 2.5일이고 350km에 되어 있고요. 구성은 팀이 믹스드 팀 혼성 4인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IMDb를 보다 보니까 흥행 포인트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봉 첫 주에 이 영화는 이렇게 아주 비싼 영화는 아니고 3천만 불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3천만 불은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뭐 중저 예산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저 예산은 아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배우들도 스타 배우들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개봉을 했는데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만족도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 리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70% 정도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객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 영화가 좀 찡한 구석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휴머니즘적인 냄새 굉장히 많이 나는 영화라서 또 이제 이 강아지가 또 등장하니까 또 매력적이죠. 이 또 경공이 출연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영화인데요. 국내에서 일단 개봉관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은 스크린만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국내 관객들이 약간 좀 시니컬한, 예, 반응이라고 봐요. 저는 이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는 3개 반 정도 되는 수준의 영화, 그러니까 보고 그래도 감동 코드가 충분히 있고 잘 만든 영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전문가들은 뭐가 3개 정도를 줬습니다. 뭐 아주 뭐 4개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뭐 3개 반 정도는 뭐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래도 괜찮은 휴머니즘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은 익숙하지 않은 감독이신데요. 사이먼 셀란 존스고요. 애플 플러스에서 리메이크된 그 패밀리 플랜이라는 영화, 그 별로 평이 안 좋았는데 코미디 영화죠. 그 애플 TV에서 나온 그 전용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어즈 앤 이어즈나 더 익스펜스, 더블 타겟, 마블 제시카 존스 이런 작품의 에피소드를 주로 연출했던 TV 전문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영국에서 TV 드라마를 많이 만들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연출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만, 뭐 이 영화에서도 그동안의 이제 베테랑 경력답게 꽤 안정적인 연출력을,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연출력을 선보이는 영국 출신의 감독입니다. 사이먼 셀란 존스가 감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연 배우는 이제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말이 많긴 해서 좀 밉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마크 왈버그가 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크 왈버그가 약간 그 미국의 그 마초적인 그런 캐릭터들에 꽤 잘 어울리는 캐릭터죠, 배우죠. 그래서 이 어드벤처 레이싱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기도 해서 이 어드벤처 레이싱이라는 것이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어드벤처 레이싱 협회나 뭐 이런 쪽 단체와 연결돼서 후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 인물 구축 캐릭터도 전형적이지만 구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 이 전 대회, 그러니까 매년 이 사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 이 마이크 라이트라는 캐릭터가 이끌던 팀이 이제 실패를 하고 뭐 판단착오로 이제 좀 무리한 진행을 통해서 우승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 모습이 이제 우스꽝스럽게 평가를 받으면서 되게 찝찝하게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승 경력이 없고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았으나 같이 뛰었던 혼성팀의 멤버였던 헬렌과 결혼을 하고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에서 막 일하려고 해요. 뭐 집은 딱 봤을 때 콜로라도 쪽에 있는데 상당히 부유해 집 보입니다. 뭐 자연환경도 되게 좋은 동네고. 근데 이제 약간 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영화에서 그 앞부분에서 이 마이크 라이트가 다시 그 부동산 회사에 가려고 하지만 미련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그 은퇴할 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타당한 그런 대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 나갔다가 이제 부인 헬렌과 다시 협의를 하고 다시 이제 이 어드벤처 레이싱에 다시 도전하게 되고 이제 팀원들 4명의 멤버를 모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캐릭터에 이제 되게 그 뭐라고 할까 그 모범적인 드라마 장르의 모범적인 영화이기도 한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앞부분에 쫙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 등장 인물들의 각각의 캐릭터를 부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포인트가 연출에 잘 적합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이 등장하는 팀원 4명의 스토리가 나름대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 개성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심경의 변화 이것도 조금씩 등장하게 나타내는 거죠. 영화에서 이제 아서라고 하는 이 그 개와 연결되는데 이 개가 이 일종의 마이크 라이트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페르소나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파이터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스토리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미국에 있는 거 등장하니까 스포츠 팀에서 다 쫓겨난 이야기를 합니다. 풋볼, 뭐 농구팀, 야구팀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쫓겨났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꿈꿨던 사람에게는 사실 굉장한 실패담이죠. 그걸 쫓겨났으나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리가 부러져 뛰는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자기 말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의 고집스러운 성격 같은 걸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서라는 이 강아지를 만나서 이 버려지고 지친 이 개지만 레이스의 조력자로 등장한 이 아서의 모습, 그리고 그 아서가 허겁지겁 덤비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아서 더 킹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캐릭터이게 돼요. 원래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강아지를 뭐 그렇게 아끼던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아서라는 이 실제로 이제 사실상 영화의 이제 후반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로 말하는 게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려견은 아니고 도미니카에서 실화는 이제 에크라도르였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떠돌이 개였고요. 이제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클의 팀에 이제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 우연히 이제 휴게 포인트 지점에서 아서에게 이제 그 미트볼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운의 천사 같은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마스코트가 되고 후반부 이야기에는 이 아서가 어떻게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어떻게 보면 이루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서가 어떻게 이제 다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후반부에 펼쳐집니다. 아서를 연기한 개는 우키라는 개라서 호주 셰퍼드하고 보더콜리 부비에 참 개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서 그런 믹스견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마크 할버거는 이 알레르기가 있대요. 개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우키와 연결을 하게 되면서 입양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주인이 이제 거부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서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완전 버려진 개죠. 들개, 떠돌이 개예요. 그러다가 이 마이클의 팀에 합류하게 되죠. 그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영화 구도상으로는 이 팀원 중에도 드립점을 구사해야 될 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오가 이제 레오라는 캐릭터로 시무리고 등장하는데 마이클이 이전에 실패했던 첫 번째 레이스에서도 팀원이었고요. 마이클의 판단착오를 강렬하게 비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스포츠맨 타입, 그러니까 우직한 스타일의 마이클하고 달리 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100만 명 수준의 소위 말하는 인스하고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뭐 오랜 기간 동안 어드벤처 레이싱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필요한데 스폰서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마이클이 구하러 갔을 때 이 가장 주목받은 인물 이 사람을 합류시켜라. 왜냐면 이제 마이클은 그때 사이가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레오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레오도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스포츠맨으로서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는 지점하고 등등 해가지고 필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SNS, 셀피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서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 이제 팀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올리비아에게도 스토리가 주어지는데요. 실제 올리비아 이제 캐릭터는 사실 이제 미국 영화의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계인 시무리우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 약간 아프로 아메리칸 계열의 나탈리 엠마뉴엘도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벤처 레이싱은 원래 여성이 한 명 이상 들어있어요. 혼성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 명 들어가 있고요. 영화 속에서 클라이밍 분야의 전문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레전드인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여 참여해요. 원래는 마이클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이 분야 클라이밍이나 어드벤처 레이스 등은 참여하지 않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또 이 사람의 가족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가족사는 아니고요. 뭔가 좀 뭉클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칙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름대로 있는데 이 사람은 내비게이터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어드벤처 레이싱은 일종의 밀림이나 정글 같은 곳, 원래 이제 영화 속 실제 대회는 에콰도르라든가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를 통과하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해진 루트, 그러니까 추천 루트는 있지만 루트를 개척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는 그런 지름길 같은 걸 찾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가장 그렇기 때문에 경력도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팀 리더로 등장하는 마크 헐버가 연기하는 데빌 라이트보다 나이가 더 많은 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 여러 번 우승을 참여한 아크텍스라는 팀 이제 브랜드죠. 그 영화 속에서 이 영화 속에서 아마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같은데 아크텍스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은 봐서는 아마 이 영화 속 대회의 스폰서이기도 아마 이 영화에 후원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이기도 해서 그 전에 유일하게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크텍스 팀의 리더여서 영화에 등장하는 레커라고 하는 리더에게 쫓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 글램핑장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했으나 마이클처럼 마지막 우승을 노리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되게 베테랑 캐릭터죠. 실제로 이제 영화 속의 왼쪽에 등장하는 스웨덴인인 마이클 실제 주인공은 미카엘 린드노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은 컬로라도 거주의 미국인 마이클 라이트로 이제 각색이 된 겁니다. 미국 영화니까요. 영어로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 실제 대회 속에 당시에 아서가 화제를 모았던 대회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이제 마이클 린드노드의 인스타그램을 연결을 해서 보면 이제 마이클 린드노드의 그 실제 주인공이 인스타그램이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마 이제 이거는 뭐 다큐멘터리 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화에 대한 소개들도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마이클 린드노드예요. 사인하고 막 이러고 있네요. 이런 사진들이 있고, 그래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있던 아서의 현재 모습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둘이 영화에도 2명으로 등장하는데 2명이고요. 이 사람은 스웨덴인이니까요. 실제 팀은 스웨덴인이고요. 영화는 이제 미국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드 챔피언십 리절트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우승 기록이고요. 2014년도 에콰도르 대회였는데 여기서도 뉴질랜드 팀인 시게이트라는 팀이 우승을 했네요. 그래서 아마 주인공인 상대방 라이벌인 데커도 약간 그런 계통 약간 그 완전 백인이 아니고 그런 계통의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팀이 아마 그 스웨덴 팀도 최근에 우승한 팀들이 있으니까요. 나름 뭐 팀이 한두 팀은 아니니까 어떤 수준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역대 우승팀이었고, 아마 2014년 대회는 그 뉴질랜드 팀이 계속 우승을 휩쓸던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극복하고 고통을 참아야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드벤처 레이싱의 좀 특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한 지구력 대회고, 그 지구력의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그래서 우승할 수 있고 대회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무시무시한 대회 되겠습니다. 그런 좀 역경을 거치는 캐릭터로 아서라고 하는 이 강아지의 캐릭터도 보여주는데, 이제 도미니카 뒷골목에서 버려져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는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서의 모습과 병행해서 이 영화에 이제 마이클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남자죠. 실패한 남자의 모습이고,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이 마이클이라는 캐릭터와 이 아서라고 하는 강아지 캐릭터를 이렇게 좀 연결해서 좀 이 둘이 마치 닮은 인물들처럼 영화를 구조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마이클이 부인인 헬렌에게 줄리안 라이런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헬렌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영화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앞부분에 지금 스틸이 별로 없습니다만 뭐 이제 팀원을 구하는 장면들, 아까 설명드렸던 3명의 인물들을 차례차례 만나요. 맨 처음에 이제 칙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오를 만나고요. 올리비아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오를 만나서 팀을 구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 그 유명한 인물이 베어 그릴스의 일단은 그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영화고요. 어드벤처 레이싱인데 좀 소개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이 영화에 처음 볼 때는 특별하게 스토리가 없어요. 사실은 뭐 이 아서라고 하는 강아지도 그 이름 자체가 이 영화 주인공인 마이클 라이트, 지금 실제 인물은 이제 그 미카엘이죠. 미카엘이 이름을 부여한 것이니까 그 전까지 이름도 없는 강아지였겠죠. 그래서 그 길거리에 이제 어떻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박대받는 모습들 같은 장면들을 좀 보여주고 교체 편집을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스포츠 드라마 그리고 모험 드라마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요. 약간 영화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모험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레이싱을 시작을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사이클로 이제 열린 사이클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원하게 달리는 장면, 트레킹, 등반, 산악자전거, 카약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철인 3종의 좀 더 긴 버전, 상당히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대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대회죠. 약 뭐 10일 700km라고 그러는데 뭐 한 4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긴 700km를 완주해야 되는 대회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앞부분에는 모험당 같은 이야기를 많이 좀 넣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맨손으로 앞부분에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요. 그 자전거를 그 산악 자전거를 들쳐업고 이제 그 저기 코스를 갖다가 그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경주이기도 하니까 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헤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일부러 앞부분에 좀 이런 스포츠의 특성 같은 걸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면서 이 지금 이 장면도 짚라인이죠. 그러니까 버려진 짚라인을 타고서 주인공 팀이 지금 내려가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이 고프로 같은 이 그 액션 캠드 샷 같은 영상들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좀 박진감을 높이려고 이 스포츠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무류가 짚라인을 타고 매달려 있는 장면을 아마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촬영하지 않으면 안 나왔을 것 같은 장면이긴 한데 촬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서도 팀원 중에 한 명이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리더인 마이클이 구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짚라인에서도 어떻게 이제 목숨을 걸고 달리는 레이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모험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레이스를 벌이던 와중에 일종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연하게도 그 아서라고 하는 강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자전거와 짚라인을 타고 이제 등산에 계속 등반을 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강아지가 다시 다른 휴게점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뒷집 모습으로 만난 강아지가 지금 여기 이제 지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그 강아지가 어떻게 왔는지 이제 신기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예 이 아서라고 하는 강아지가 아까 먹이를 줬을 때도 덤비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주인공인 마이클은 이제 점점점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팀원들이 별 관심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냥 놀랍게도 320km 3일 전에 만났던 강아지가 유튜브로 준 강아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 사실 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마이클은. 그래서 일종의 팀원의 한 명으로 이 강아지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머지 팀원들은 이 강아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정적인 그 야간 그 트레킹 장면에서 되게 모르는 길을 가야 되니까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역할을 이 아서가 하게 됩니다.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절벽의 위기 상태에서 그것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팀원들이 모두 다 이 아서라고 하는 강아지를 갖다가 이제 매력적으로 자기 팀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서의 상태도 이제 살피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가 이제 당연히 떠돌이 개고 그러니까 막 몸에 피부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끝까지 지금 트레킹 코스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대회는 아마 좀 이렇게 그 강을 건너거나 할 때는 좀 조금씩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하지도 않고 이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코스에 같이 꼬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 지금 완주 장면이 지금 이 스틸인데 그 마지막에서 이제 아서의 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한 카약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지름길로 뚫고 왔던 지금 마이클의 팀이 우승 찬스를 맞이하지만 이 카약은 이제 보다시피 이제 그 되게 작으니까 패들링이죠. 작으니까 이 강아지를 태울 수 없게 만드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쫓아온단 말이에요. 쫓아오면서 그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버리면서 시간을 이제 빼앗기면서 우승까지 못한다는 이제 좀 영화적 설정. 그러니까 팀원으로 받아들인 아서라고 하는 캐릭터의 설정들 같은 걸 이야기 넣으면서 어쨌든 이 팀은 우승은 못하지만 상당히 만족한 그 행복감을 얻게 됩니다. 팀원으로서 이 팀원을 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만족이죠. 그래서 사실 마이클도 우승에만 집착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데만 나가던 남자였다가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에서 마이클은 오직 우승을 위해서 자신의 독단적 선택을 밀어붙이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과감하게도 우승을 포기하고 아서라는 떠돌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팀원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팀원들이 일종의
팀워크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서를 구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거의 클라이막스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화의 후반부 결말은 이제 스포츠 드라마로 완성돼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아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서가 병에 들여서 말하자면 진단을 해보니까 영화 속 도미니카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얘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태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마이클도. 근데 마이클은 이제 너무나 아서가 알처롭고 자기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악바리 같은 파이터라고 이제 영화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 모습에 이제 헬렌도 통화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당신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아서와 마이클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뭐 당연히 아서의 연기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까 영화에서 중반부까지 아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연기를 하고 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이제 되게 힘들고 지쳐져 있는 모습들 연기하는 장면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치료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이제 진통을 제 정도의 효과를 본 다음에 자기가 있는 호텔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아서는 이제 떠돌이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들고 어떻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서가 이 주인공 마이클이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시면 이제 영화에서 이건 이제 실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제 아서고, 그다음에 주인공은 이제 미카엘이죠. 미카엘이 이제 아마 이 당시 항공사 직원들, 네덜란드 항공의 직원들과 KLM이니까요. 찍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제 아서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이 팀원들 영화 속에서도 부상하는 팀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팀원들의 모습들의 실제 레이싱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아서라는 영화들은 되게 쉬운 구조적으로 뭐 복잡한 영화가 아닙니다. 딱 일선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그 다음에 영화의 팀원의 구성, 그리고 각각 팀원의 개성들, 그 다음에 이 레이싱, 그 다음에 레이싱 과정에서 아서의 합류, 그 다음에 아서의 마지막에 이제 그 공헌과 아서에 대한 일종의 그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 실제로 이제 아서를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게 또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영화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이 뭐 되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또 그런 캐릭터 구축 같은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 구축과 스포츠 레이싱, 어드벤처 레이싱의 매력들을 비교적 잘 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되게 생소한 스포츠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는 뭐 그 종합적인 이런 지구력 측정 경기, 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말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그 역경을 이겨내는, 어떻게든지 난관을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를 영화의 이야기, 아서와 마이클의 이야기에 잘 연결을 해서 영화적으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가족들과 또 팀원들과의 끈끈한 인간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에는 아주 밉상은 라이벌이 처음에 이제 등장합니다만, 그런 이런 좀 휴머니즘 영화의 공식답게 그 라이벌도 어찌 스포츠 경기에서만 라이벌일 뿐이지, 모두 이 아서라고 하는 이 동물을 같이 구해내는 데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이제 이런 스포츠맨십 같은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서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기회가 되신다면 좀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스크린이 일단 너무 적고,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홍보 포인트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매력적인 캐스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많이 개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고전적인 실화 중심의 스포츠 드라마, 그다음에 동물 소재의 드라마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험과 동물이 등장하는데 재미가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공식처럼 잘 구축해서 이야기를 풀어놔가지고 또 영화가 또 아주 루즈하지도 않고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이렇게 막 후반부에는 좀 눈시울에 젖는 장면도 있어요. 제가 전혀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의 동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연출된 장면들을 보고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영화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영화들이 개봉을 안 하고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볼 영화가 참 없거든요. 그 대규모 스크린으로 개봉된 영화 말고는. 이 영화는 사실 그렇게 옛날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작은 영화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전용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만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보실 분들은 롯데시네마 쪽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리뷰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